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팀장 김철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평가가 마무리되었고 이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총평과 함께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3월 출제 경향입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쉬웠으나 작년 25년에 시행된 3월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좀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최근 수능과 유사한 문제 구성 및 난이도 배치가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운동량 문제라던가 역학 문제 등등등이 수능에서 출제한 번호와 유사한 번호대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좀 비슷하게 배치가 되었고, 더불어서 빅킬러 단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전작이나 파동 같은 단원의 난이도가 약간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풀이 시간 안배하는 게 조금 중요해졌다. 특히 이제 오름차순으로 난이도 배열이 쭉 되었는데요. 이때 앞에서 많이 막혔다면 뒤쪽에 풀 시간을 조금 우리가 안배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시험으로 예상이 돼서 작년 3월보다는 조금 높은 난이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킬러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 복잡하고 호흡이 긴 계산 유형이 좀 많아졌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킬, 델타 F라던가 변화량 풀이 등등등의 스킬들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호흡이 길고 계산량이 많아서 그 긴 호흡 끝까지 가져가면서 계산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18번, 20번 등 킬러에 배치되면서 그런 계산 과정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인원이 이제 끝까지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상 등급컷 빠르게 살펴보면 작년 수능과는 비교해서 등급컷이 조금 더 낮은데, 요건 이제 표본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3월 모의고사와 비교했을 때는 등급컷이 3점 정도 조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고, 응시 인원도 알겠지만 물리학이랑 화학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이제 좀 고인물이라고 하는 인원들이 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탐구 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이다 보니까 점점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출제 문항수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역학에서 작년 수능과 동일한 형태의 단원 구성이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서 보이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 파트인데,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역학과 에너지 그리고 연결 물체를 분석하는 유형 도르래 문항이 되겠죠. 여기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B킬러,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자기장 문항이라던가 전작 유도 문항 등에서 변화량과 기본적인 성질들을 잘 이용하는 문항이 좀 출제가 되어서 수능과 비슷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연히 공부량도 많이 가져가야 되겠고요. 우리 아까 말한 비역학 고난도 학습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전기력이 킬러로 나오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전기력 학습이 안 됐다면 킬러 문제를 좀 풀기가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비역학 고난도 나올 것을 대상해서 계속적으로 비역학도 고난도 학습을 좀 지속해야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긴 호흡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페이스를 잃지 않고 길게 좀 꾸준하게 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킬러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 가볍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18번 문항인데요. 자, 1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충격량과 운동 에너지 파트가 같이 엮여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표시할 때 운동량 표시를 시간에 대한 해석으로 잘 했어야 지금 마찰 구간 1이 끝날 때와 2가 시작할 때 이 구간의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평형식을 세워주시면 답이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충격량은 같다라는 점, 즉 여기서 힘을 받은 시간이 같다라는 점을 잘 이용해야 여기서 수식을 어렵지 않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네, 더불어서 19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전기와 자기장에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방향과 세기를 좀 원활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D일 때 이 자기장이 왜 생겼는지, 왜 줄어들었는지, P에 의한 자기장이 줄어든 변화에 좀 중점을 맞춰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교차된 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합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변화가 좀 상쇄하는 걸 다른 말로 좀 생략을 해서 좀 기본적인 요 도선들, 즉 우리가 좀 이제 도선이 3개지만 3개를 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하나 도선만 생각하기 위해서 십자 도선 2개를 더하면 날릴 수가 있죠. 그 날리는 방법을 통해서 좀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좀 문제가 됐었고요. 전형적으로 나오는 전류와 자기장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도르래 문제가 되겠는데,
문제가 보는 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제 계산량이 좀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우리가 계산을 함에 있어서 미지수를 두는데 좀 망설이지 않고 두는 게 좀 필요했고, 더불어서 미지수를 두더라도 두고 나서 계산량이 좀 있는데 그 계산량이 많은 걸 이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면 어차피 다 연립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산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기교나 특별한 그런 상황이 제시된 건 아니라서 그냥 단순히 상황이 조금 복잡하지만 긴 호흡을 가진 계산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기 유도 문항이 되겠는데요. 전자기 유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보다는 좀 난이도가 많이 낮은 형태로 출제가 좀 되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변하는 자기장 영역이 2개로 좀 기본적으로 좀 간단한 형태가 출제가 되었는데, 수능으로 갈수록 이 형태가 점차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복잡한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총평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젠 물리팀장 김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